자, 54번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 반려동물 정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쉽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문제 보면 애완동물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과거에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애완동물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감정을 나누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하며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여겨지고 반려동물이라 불리고 있다. 이거 반려동물이 애완동물이 이제는 반려동물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기르는 반려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변화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대요. 핵심 내용은 이거네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기르는 반려인 가구 증가하면서 여러 사회 변화와 갈등이 일어난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써라 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가 반려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문제점이죠. 반려동물 많이 기르니까 생기는 문제점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문제점 해결 방법 쓰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54번 뿐만 아니라 53번에서 문제를 그동안 많이 풀었었어요. 제가 만든 문제로 많이 풀었었는데요. 이 53번 문제에서 이미 위에 나와 있는 이 사회의 변화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옛날에 풀었던 그 53번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죠. 보면 반려동물이 증가하니까 국내 유기동물, 동물을 버리는 거라고 했었죠. 반려동물, 유실동물, 잃어버리는 동물이라고 했었죠. 이거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작해야 하고 사람들이 반려동물 사지 말고 반려동물 입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홍보하자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했었죠. 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 풀었던 문제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반려동물 증가했더니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비용,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다라는 거였죠. 반려동물 한 마리당 양육 비용, 기르는 비용 보니까 보세요. 한 달에 15만 4천 원이 필요하대요. 반려동물 전용 제품도 있는데 가격이 사람에 비해서 반려동물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요? 반려동물 제품과 관련해서 과장 광고, 허위 광고, 너무 비싼 그 제품과 관련해서는 점검해야 한다. 가격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우리 이런 문제도 풀었어요.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일하는 사람과 영업장도 증가한다 라고 했고요. 그 이유가 반려동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내용 추측할 수 있겠네요. 54번에 쓸 내용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변화 뭐예요? 우리 방금 53번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예상 문제에서 봤었던 것처럼 반려동물 관련 산업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관련된 산업이 너무 비싸서 문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또 관련 산업이 생기니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종사자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그 한국 TV 보시는 분들은 그런 TV 프로그램 아시나요? 개는 훌륭하다 라는 실제로 한국 TV 프로그램이에요. 개는 훌륭하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강영욱이라는 애완동물 조련사님이 등장하셔서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에게 주인으로서 반려인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해줍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해주는 거죠. 내 반려동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인이 갖춰야 할 능력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라고 볼 수 있겠죠. 테시카 캐슬린 선생님, 가구는 가족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가구가 가족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가구는 가족의 형태. 한 가족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1인 가구라고 하면 혼자 사는 가족. 이렇게 보면 되고요. 2인 가구라고 하면 부부끼리 사는 가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구라고 하면 한 집에 어떤 가족이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또 보면요.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TV에서 애완동물, 반려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요. 왜요? 사람들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이전에는 집을 지켜주거나 또는 우리 집에서 뭔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을 길렀는데 지금은 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물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돼, 보호해줘야 해, 이 동물들을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길러야 해 라는 동물의 권리도 향상됐죠. 이거 우리 듣기 문제에서 동물권은 동물 권리라고 했었죠.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을 보장받는 것, 동물권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사회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막 그런 것도 많아졌죠. 전에는 그 보양탕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그 개를 잡아먹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보양탕 금지, 개를 어떻게 잡아먹어,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까지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동물에 대한 인식, 동물권이 향상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반려인 가구 증가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 무엇이 있을까요? 제 앞에 우리 53번 문제 전에 풀었던 것처럼 갑자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관심을 갖고 유행처럼 반려동물 길렀다가 버려버리는 사람들, 반려동물을 버리는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다, 유실동물 증가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모두가 다 책임감 있게 끝까지 기르는 게 아니라 기르다가 자신 없으면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좁은 도시에서 동물을 기르다 보니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라고 하면 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과 반려동물 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요? 아파트에서 기르는데 개가 막 짖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싸울 수 있겠죠. 또 개나 고양이 산책시켜야 하는데 길거리에 똥을 싸요. 안 치우면 당연히 싸움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이제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버리는 사고, 개물림 같은 사고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싸움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공장소 반려동물 입장을 두고도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동물이 너무 좋으니까 카페 또는 식당, 이런 공공장소에, 카페나 식당, 지하철, 이런 장소에 반려동물과 같이 가고 싶어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반려인은 그러겠죠. 이게 반려인의 입장. 자,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개털 알러지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또는 청결 문제. 개가 들어오면 털도 달리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 더러운 먼지도 붙을 수도 있고 또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개에 물릴 수도 있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걔는 밖에 놔둬야 돼 라는 비반려인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공공장소에 반려동물 입장시킬까 말까 여부를 두고 이 입장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갈등 해결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위에 쓴 문제와 관련한 갈등 해결 방법을 써야겠죠. 이렇게요. 특히 1번 유기동물, 유실동물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법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 53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해서 이 개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면 만약에 반려동물이나 유실동물이 생겨도 금방 그 주인을 찾아줄 수 있겠죠. 또 다른 문제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유기동물이 증가하니까 동물을 가게에서 애완숍에서 반려동물 사는 것보다 입양을 생각할 수 있는, 입양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자라는 것도 이러한 유기동물 증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반려인이 되기 전에 내가 반려동물 기를 수 있는지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키울 때는 책임감 있게 끝까지 키우자라는 생각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번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음이나 배변, 개물림, 공공장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기를 때 공공질서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은 걔가 똥 싸거나 더럽히면 치우고 간다. 길거리에서. 또 걔가 시끄럽게 하면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 또 공공장소에서는 어떤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켜야겠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반려인은 비반려인을, 또 비반려인은 반려인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쓰면 앞에서 나온 이 둘 사이의 갈등,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글을 쓰실 때는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썼으면 해결 방법 연결해서 쓰고요. 문제점을 사이의 갈등이라고 썼으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연결해서 써야 조금 더 글이 좀 더 유기적이고 더 조직이 있다, 더 글을 잘 썼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쓴 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변화였죠. 자, 반려동물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 가구가 전보다 많아지면서 자, 앞에 상황, 사회적 상황 나오고요. 우리 전에 54번 글구조할 배울 때 이런 문장 표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으로 바뀌면서 뒤에 결과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쓸 수 있겠죠. 사회적 갈등, 변화,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자, 반려동물 가족처럼 여기면서 기르는 반려인 가구 증가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거 단어와 문장 구조만 조금 바꿔서 자, 이렇게 똑같이 썼어요. 자, 반려동물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 가구가 전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사회 변화와 갈등도 다양화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연결해서 1번 문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반려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게 1번 문제죠. 반려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 무엇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자, 이거 대표적인 예로는 자, 답 여기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증가했다
이것을 들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사회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앞에 시작하는 문장을 어떤 것의 대표적인 예는 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술어로는 이것을 들 수 있다 라고 서술어 연결해서 맞춰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써야겠죠. 답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증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있는지를 다음 부분에 자세히 쓰면 돼요. 보면 과거와 달리,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반려동물 건강식,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간식, 용품, 뭐 씻을 때 쓰는 용품, 뭐 개 목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개 옷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을 비롯해서 반려동물 전용 유치원, 훈련소 이런 것들 다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써주어서 관련 산업이 무엇인가 이 예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산업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종사자 역시 크게 많아졌다. 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종사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일자리가 늘어났다,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일자리 증가,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많아졌다. 자, 여기까지가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 증가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예시를 통해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렌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다른 변화는 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온 변화 외에, 사회적 변화 외에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변화는 답 여기 있어요. 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다 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번에는 비교하는 문장으로 자세한 설명을 썼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52번에도 비교하는 문장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으나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 보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내용은 반대죠?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반대지만 문장 구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는 생각했다, 인식했다. 생각하다, 인식하다 똑같은 의미예요. 생각하다, 인식하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생각하다, 인식하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다, 가족이라고 인식하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은요. 내용은 반대, 글 구조는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거에는 반려동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재는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라고 해서 위에 쓴 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티벳매티님이 신조어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신조어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자, 54번 쓰기 할 때는 신조어를 쓰셔도 상관없지만 그 신조어가 반드시 표준어여야만 합니다. 표준어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전에 있지 않은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자, 사전에 있는 단어 쓰기. 뭐 인터넷 용어나 뭐 사전에 없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패테크. 아, 패테크.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패테크라는 것은 결국 반려동물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패테크라고 하죠. 이거 더군다나 외래어이고요. 한국어가 아니라 외래어이고 신조어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전에 없는 단어여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산업에 투자하다, 테크는 투자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서 써주세요.
누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문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사회 변화인데 두 번째는 문제점이니까 반대의미 단어 쓰면 되겠죠? 이에 반해, 그러나, 반면 이런 단어들 써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그러나. 자, 반려인 가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 이거 두 번째 문제죠. 이거 앞에 쓰고 시작하면 좋아요. 왜요?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몇 번 문제에 대해 쓸 건지 문단, 글의 앞부분에 쓰고 시작해라 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점 첫 번째, 채점하는 사람. 이 글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쉽게 점수를 줄 수 있다 라는 좋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글을 쓸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가 이거죠? 반려인 가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맞지 않는 내용, 주제에 벗어나는 내용을 쓰지 않는다. 위에 반려인 가구 증가 문제점이라고 이미 쓰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뒷내용은 다 문제점에 대해서만 쓸 수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자, 반려인 가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 역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자, 문제점 볼까요? 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우선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니면 위에 첫 번째 글에서 쓴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첫째는 우선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런 표현 대신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답 이거죠? 유기동물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문제점 중 하나는 은는으로 주어 시작됐으니까 이렇다는 점이다, 이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맞춰서 문장을 쓴 게 되겠죠. 은는 하는 것이다, 점이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뒤에 자세한 설명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유행처럼 반려동물 기르다가 책임감 없이 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버리니까 유기동물도 늘어났겠죠? 자, 이로 인해 결론입니다. 유기동물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내고 있네요. 자, 글자 수 때문에 이거 저는 답 한 가지밖에 못 적었지만 위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 여러 개 있었죠. 유기동물 증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답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서 유기동물 증가에 대해서 적었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적어야 해요. 자, 볼게요. 이에 따라. 자, 앞의 내용,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문제 3번 언급이죠. 문제 3번. 자, 답 첫 번째 이겁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자.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록해 놓자. 라는 겁니다. 이걸 의무화해서 쉽게 반려동물 버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법으로 기록해 놓자. 라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쉽게 가게에서 사기보다는 가게에서 사지 말고 반려동물, 유기동물 입양 이걸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고려하다라는 거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고려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무엇을 인식하다도 생각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비슷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강조 표현 여기 한 번 더 썼네요. 해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죠. 반려동물 들이기 전에 들이다 라는 게 키우다 이런 뜻입니다. 집안에 반려동물 키우려고 들이기 전에, 안으로 들이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해요?
반려인으로서 책임감 필요해요. 또 신중한 성격도 필요해요. 기를지 말지 결정할 때 이 신중함, 책임감 이 두 가지를 갖도록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이걸 갖추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답을 3가지 썼고요. 자, 이처럼 정리 부분입니다. 성숙된 반려인 문화, 반려동물 기르는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678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장이나 문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힘들면 그냥 그대로 따라 쓰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